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이나 당뇨약, 그러니까 그 당뇨약을 먹었을 때 호전은 되지 않고 결국 악화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췌장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까? 네. 그 혈당에 이제 롤러코스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약이나 이제 인슐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혈당이 확 내려갑니다. 근데 이 편차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이제 막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이제 롤러코스터 현상이라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췌장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췌장에 결국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그런 미세 염증들이 결국 이제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췌장이 심각한 정도로 이제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자체가 당뇨병의 절대적인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오해가 있다고 보이네요. 근데 그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악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당뇨병 약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는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것으로는 당뇨병 약은 당뇨병을 예방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C가 이제 감기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예방 차원에서 먹잖아요. 근데 비타민 C를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감기 걸리는 건 아니죠. 근데 당뇨약은요 예방 차원에서 먹었든 어떤 이유에서 먹었든 간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당뇨약을 끊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먹을 때 뭐 110이든 120이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뇨 예방 차원에서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 3년 지나가지고 당뇨약을 끊으려고 보면은 당뇨약을 안 먹고 한 2, 3일 있다 혈당을 되게 되면은 뭐 170, 180 이렇게 올라가요. 이미 더 진행을 해버렸네요. 이거 악화가 된 거예요. 예, 진행을 해버렸네요. 예방이라고 먹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췌장이 망가지니까 이제 더 악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기 말씀 중에서 대안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대책은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대안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그 근본 대책은 운동하고 식이요법이에요. 그러면 식이요법이라면 예. 대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이 사실은 그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췌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지 또 그런 데이터나 학술적인 근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글리세믹 인덱스를 이제 참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글리세믹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당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혈당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이제 표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 상승이 일어나는 음식들은 피하고, 그리고 이제 혈당 상승이 적은 음식들 위주로 이제 먹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녹황색 야채들이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그다음에 과일도 이제 예를 들면 키위라든지 복숭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좋고요. 녹화색 쪽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글리세믹 인덱스가 높게 나오는 그런 음식들은 예를 들면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흰쌀, 감자, 옥수수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과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수박이라든지 파인애플, 뭐 바나나, 당도가 높은 건 예주로 네. 그리고 당도가 높고 네. 또 무기질이 많은 네. 그런 음식 쪽이네요,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선호를 하고, 예. 그 이제 단순히 이제 당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원래 녹말이 풍부한 음식이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따지면은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좋은데 단순 탄수화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라. 네. 우리가 사실 이 암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발암 물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사실 그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당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탕이나 밀가루, 흰쌀 같은 경우에 이제 암세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그 전통 의학이나 이제 한의학에서 그 얘기했던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이제 어성초라든지 뽕잎, 녹차, 감초, 율무, 콩,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약혼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단품으로는요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이제 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음식.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네. 돼지 감자라든가 특히 네. 메밀 네. 이걸 많이 드시면 당이 떨어진다. 그럼 그건 이제 당뇨약과 비교했을 때 네. 그 당뇨약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문제라고 보거든요. 당뇨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그다음에 그 얘기하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밀 이런 걸 먹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메밀이나 이제 그 돼지 감자나 이런 것들은 혈당 많이 안 올리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당뇨에 관련된 장기가 이제 그 췌장, 그 다음에 소장, 간,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장기들이 또 있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얘기 드린 췌장, 소장, 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이제 다 어떤 작용을 해서 당 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어느 한두 성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에 사실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타민은 주로 결핍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게끔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양적인 문제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성분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당뇨 걸리신 분들이 문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그런 게 있고 음식을 좀 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안 먹고 자꾸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제 지방 같은 그런 것들만 이제 주로 먹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뇨 비타민 같은 그런 개념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결국 편식이 문제네요. 네. 그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 결핍이 결국에는 면역력을 더 네, 떨어뜨리고 그럼으로 해서 염증이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체장이 더 많이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력들과 식이요법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운동은 또 주로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운동은 이제 가벼운 운동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걷는다든지,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가볍게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겁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 가능하면 가볍게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기 대표님처럼 튼튼하게 지금 아주 몸이 좋으시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데 저기 좀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PD님이 네. 이게 당뇨에 술이 네. 술 마시면 어떠냐, 담배 피우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참 그래요. 묻는 말씀이. 근데 초보적인 거라도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술, 담배가 사실 가장 안 좋은 이유는요, 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결국
췌장에 이제 그 부담을 주게 되고 췌장이 이제 망가지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도 이제 염증에 관련된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술 담배가 가장 안 좋아요. 그리고 술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이 췌장에 아주 독입니다. 독. 그 췌장에는 아주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제 술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술이 있잖아요. 그 열을 내잖아요. 네. 근데 불이에요, 불. 아, 근데 염증에도 이 불 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격이죠. 야. 예.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거의 4,000가지가 이제 넘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완전 독소입니다, 독소. 그래서 담배는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 노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게 사실 산화거든요. 쇠도 산화가 일어나면 녹슬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데 우리 몸도 이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가 사실 노화의 가장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 자체도 이제 염증을 더 악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술이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좋으냐, 몸이 이제 냉증이 있다든지, 몸이 좀 차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든지, 뭐 우울증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한두 잔 정도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이제 가급적이면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셔야 될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몸에 열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 출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열받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 얘기 잘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서 당뇨가 잘 옵니다. 특히 이제 급성 당뇨가 또 와요. 그 열병이네. 열받는 병이네. 당뇨를 보면은 그 열받는 병이 맞습니다. 열받으면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하고 똑같은데 요즘 당뇨병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그래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70년대 이후로 네. 이 열받는 일이 많은가 봐요, 우리 사회에. 그 40회가 늘었다고 그러셨죠? 그 3천만 명 수준이었던 거에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억 이제 2천. 4억 2천만 명 이제 14배가 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수준이었던 게 300만 명이어서 30배 가까이 늘었죠. 예. 근데 이거를 설명해주는 그래프를 이제 딱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요,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판매된 걸 보면은 예. 똑같이 가요. 똑같이. 예.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만큼 당뇨 환자가 늘었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그 사용 안 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 않고 치료를 했던 분들. 예.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뇨약을 먹지 말라 그래요. 예. 근데 그 당뇨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한 분들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봤지만은 좋아진 분들 못 봤습니다. 다 악화됐어요. 예.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예. 근데 그냥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조절하신 분들은 당뇨 완치된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제 주변에 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샘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오히려 약을 사용하시거나 이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끝으로 네.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네. 이제 원인 또 그 치료 방법 네. 또 그 방금 운동이나 아니면 자가 치료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좀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리면은 가급적이면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운동이나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뇨약이 당뇨병을 예방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당뇨약을 먹는 순간부터 평생 약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그거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 먹다가 평생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 얘기를 좀 이제 좀 해드리면은 당뇨 합병증은 혈관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염증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는 당뇨 합병증에 약이 있느냐? 없어요. 네. 그 예방해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러면은 예방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냐 하면은 사실 가능은 합니다. 염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염증 치료제로 치료가 되는 게 있고, 하나는 기존의 염증 치료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췌장염이라든지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염증 치료제 치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항산화제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유해산소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이제 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든지 예. 운동이 가장 좋은 거죠. 면역을 네. 증가시키는. 지금 이제 기존 네. 의학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말씀이. 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치료해왔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병원 다 망하는 얘기냐?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역학을 통해서 이제 그 통계를 보는 그 지난 시간 동안 거의 한 70년대 이후로 그 50년 가까이가 됐는데 당뇨 환자가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지질 않았지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뇨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당뇨 치료의 그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막말로 니네들은 뭐 했냐? 이? 환자만 제거했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말이야. 그런 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예. 지금까지 그 스마트푸드 DM 배용석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당뇨란 무엇인지, 또 당뇨가 왜 발병하는지, 당뇨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예방요법은 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